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ETF를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미래에셋 제2의 타이거 ETF 유튜브 스타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액공제를 받으면 공제된 액수만큼 세금을 덜 낼 수가 있고요. 정부는 세법으로 연금저축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저축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고요. 개인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가 있고 퇴직연금은 IRP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을 알아보면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거고 2019년도 기준으로 총 연금저축제도의 76%의 자금이 연금저축보험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장성 보험과 함께 원금에서 사업비를 내고 나머지를 복리로 저축해주는 형식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금은 손해가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저축 개념의 연금저축 보험이 이렇게 주류가 될 정도로 대부분이 가입을 했었고요. 복리저축을 해주긴 하지만 사업비를 먼저 떼고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년 정도 유지를 해야 은행 예금과 비슷할 정도로 효율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었던 건데 2018년 1월서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됐고요.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가 정해진 채로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었는데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위험자산의 비중을 10% 이하로 했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 일반 저축이랑 큰 차이가 없었고 장점이 없는 관계로 2018년서부터는 판매가 중단되게 됐고요.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이라고도 불리고 증권사에서 가입해서 펀드나 ETF를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전체 계좌의 10% 정도가 연금저축펀드예요. 아까 연금저축보험이 76%니까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했죠. 근데 2020년서부터 2021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잖아요. 연금저축펀드도 가입을 많이 해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하고 있고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은 파생상품 거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현황을 비교해보면 19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신탁은 2.3%, 연금저축 보험은 1.8%와 1.5%로 은행이자랑 거의 큰 차이가 없죠.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펀드는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서 다른 상품들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었고요. 18년에도 13%의 수익이 났으니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연금저축 제도의 세액공제 과세 표준을 간단히 알아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가 다른데요.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과세표준이 1억 2천만 원이 초과된 경우 세율은 13.2%로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5,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에 있는 경우는 세율은 13.2%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을 해주고 현재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더 해주고 있고요.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4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도 해주지만 세율도 16.5%로 좀 더 혜택이 있는 편이에요. 퇴직연금 IRP 계좌와 합산돼서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인 사람은 세액공제 한도를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 받을 수 있고 IRP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로소득이 1억 2천만 원 초과된 사람은 연금저축으로 3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0만 원은 퇴직연금으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의 특징을 알아보면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특징은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납입 기간 동안에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데 ETF나 펀드를 매매할 때 생기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런 세금들을 다 면제를 해줘서 증권사에 수수료만 내면 세금 납부 없이 매매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수령 시점에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매년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세로 저율로 과세돼요.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해준 대신에 나중에는 3에서 5%의 연금소득세를 저율 과세하게 되는데요. 계산해보면 먼저 세액공제 받은 혜택이 나중에 낼 연금소득세보다 조금 더 이득이 있습니다. 자율은 입출금도 장점인데 매년 가입금액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고 매년 400만원씩 한 번에 가입해도 되고 매월 34만원씩 12개월을 적립해도 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중간에 출금해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 비중 변경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은퇴 시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운영하는 TDF 펀드나 다양한 ETF에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주식과 채권,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해외 주식까지 ETF와 펀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ETF로 투자하면 다양한 자산군의 ETF를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저는 2018년서부터 개인연금으로 ETF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9년서부터 블로그에 투자 일지를 써왔고요. 2020년서부터는 유튜브에도 투자 일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연금 투자 성과를 살펴보면 미래에셋 개인연금 투자 수익률 올해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1월 1일서부터 8월 10일까지 연간 수익률은 10.8%가 나왔고 투자 수익금은 386만원이 올해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2019년서부터 21년 8월 11일까지 약 30개월 이상 누적 수익률은 28%고 수익금은 770만원이 수익이 났고요. 대략 월 1%, 연 10에서 12% 정도의 평균 수익률로 3년 연속 투자를 하고 있고 2019년과 2020년, 2021년 3년 연속으로 한 번도 마이너스 난 해 없이 플러스 수익률 투자 성과를 기록한 게 특징이에요. 저는 ETF로 자산 배분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고 손해가 날 확률이 낮은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홈페이지에는 포트폴리오를 성과를 분석해주는 세부 메뉴가 있는데 제 개인연금 포트폴리오의 성과 진단 한번 해봤어요. 제 목표는 중수익 추구형인데 미래에셋에서 중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와 비교를 해주거든요. 1년 동안 분석을 해본 결과 누적 수익은 1년에 13.5%로 양호하게 나왔고 투자 위험은 1년 동안 5.3%가 나왔는데 투자 위험은 대략 최대 마이너스가 5.3%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샤프 지수라고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데 높으면 높을수록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2.34로 매우 높은 효율성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분산 투자는 자산 배분 투자하기 때문에 보통으로 표기가 됐어요. 포트폴리오 1년 성과 분석 결과 중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성과가 매우 좋은 편이고 투자 위험이 낮아 안전했으며 위험 대비 수익률 투자 효율성이 매우 좋은 편이었죠. 그리고 1년 단위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데요. 미래에셋에서 제시해주는 모델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배분 ETF 개인연금 포트폴리오가 여기 보이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수익률은 아무래도 모델보다 높았는데 변동성은 좀 컸던 것 같고 2020년 11월 달에 손해가 기준일 대비 5% 정도 내려갔던 적이 있었고 정기예금분리는 1% 안 되게 이렇게 일정한 거죠. 예금으로 했으면 1% 정도의 수익밖에 나지 않았을 텐데 개인연금을 ETF로 투자하니까 13.5%의 수익을 거두면서 훨씬 더 높은 초과 수익률을 거뒀죠. 정기 예금 금리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안전하게 거뒀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개인연금 투자할 때 작은 팁을 알려드리면 개인연금으로 한도를 먼저 채운 다음에 추가로 IRP로 700만원 한도를 맞추는 게 유리해요. IRP보다는 개인연금이 우선순위가 있는 게 좋고요. IRP는 선물 상품이 거래가 불가능해서 개인연금에서 할 수 있는 금 ETF 같은 게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수 선물 상품도 투자가 안 되겠죠. 안전자산은 30% 넣어야 된다는 조건도 있어서 안전자산 비중을 낮추시고 싶은 분들은 개인연금을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개인연금으로 불입한 다음에 투자에 익숙치 않아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금만 해놔도 세액공제가 돼요. 증권사에 400만 원을 입금을 하면 그냥 4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요. 펀드나 ETF를 아무것도 안 사도 되는데 그냥 두면은 이자가 적으니까 예금과 유사한 MMF 같은 걸 사두면 은행에 예금한 것처럼 투자하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마 연금저축 보험보다도 그냥 증권사에다가 납입만 해놓고 MMF 같은 손해나지 않는 현금성 자산을 사두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만큼 증권사 계좌에서 하는 연금저축 펀드가 투자하기가 훨씬 유리한 것 같고요.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같은 증권사라도 영업정과 비대면 서비스의 수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입 시 수수료를 잘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은데, 보통 비대면으로 했을 때 더 저렴해요. 가능하면 직접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좋고요. 개인연금으로 거의 2년 동안 유튜브에 투자일지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개인연금으로 적립식으로 ETF를 투자해서 안전하게 성공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